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대선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당들의 선거 운동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는 출정식을 개최하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선거 유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일인 15일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인천을 위해. 이번 출정식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천 시민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시민 자유 발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MZ세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MZ세대를 대표해서 올라온 한 사람으로서 인천의 청년, 대한민국의 청년, 대한민국의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후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만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위기 극복에 강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민생 경제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 인천선대위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인천선대위는 20여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도 인천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 선대위는 2022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일 오전 인천역 앞 흥겨운 음악과 율동에 맞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홍보합니다. 국민의힘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졌다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소물세 난민이 속출하고 우리의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렴주구 정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 선대위는 또 한 번 인천 상륙작전을 예고했습니다. 내일을 바꾸는 2022 인천 상륙작전을 슬로건으로 대선 승리 선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계약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전사가 되고 투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인천 선대위는 인천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 성격을 띠는 만큼 반드시 인천에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각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에서 먼저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선이 후보 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5개 선거구에서 진행됩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도 그중 하나인데요. 총 10명의 후보가 등록하고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10명입니다. 전략공천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정의당 배복주, 시대전환 김도연 후보, 국민혁명당 구번철 후보가 본후보에 등록했습니다. 독도한국당 김두환 후보, 새로운물결당 송문희 후보, 통일한국당 윤대관 후보에 이어 무소속으로 서주원 박종구, 김영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느 총선 때와 달리 이번 보궐선거는
종로구에서 첫 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들의 대결입니다. 전략공천으로 뒤늦게 후보에 오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10년 만에 종로 탈환을 목표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 국회의원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로의 구민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비록 제가 전략공천을 선거에 임박해서 받았고 선거 기간이 길진 않지만 주민들과 밀착해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듣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연 대선 후보와 함께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로운 물결당 송문희 후보는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새로운 전략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이 종로에서 기득권을 깨자. 우리가 늘 주장하는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그런 나라를 만들자. 종로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일찍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은 이번 선거를 위해 결국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서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지역 국회의원을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 종로를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 종로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당원으로서 열심히 해왔고요. 가장 모범적인 당원이었습니다. 더 종로를 그냥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후보들이 도전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음 달 9일 13만여 명의 종로구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자 10명의 선거전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확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을 통해 증상이 어땠는지 확인해 봤더니 목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주요 증상으로는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등입니다. 또 근육통과 두통, 인후통을 비롯해 후각과 미각 소실도 해당됩니다. 이 밖에 피로나 식욕 감소, 가래, 구토, 설사,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피부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같은 여러 증상 가운데 특정 증상이 두드러지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한 30대 남성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생겼다고 당시 몸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40대 한 여성 역시 열은 없었고 목감기 증상처럼 가래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 갈라지고 건조해지며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감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목감기가 자주 오는 편이어서 그 증상과 처음 시작은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화되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건 이제 목 부분에 이 타들어가는 증상이랑 이제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거나 이제 말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목벽이 기도의 이 피부가 막 긁히는 느낌, 타들어가는 따가운 건조해지고 마르는 그런 느낌들이 더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게 좀 차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목이 잠기고 통증이 있었으며 심한 목감기 증상과 비슷했다고 보건복지부 SNS를 통해 재택치료 3일차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 관계자는 침을 넘길 수 없을 만큼 목이 아프면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60대 남성은 후각과 미각만 없었을 뿐 나머지 증상은 전혀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30대 여성은 전혀 증상이 없었는데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밝혀 목감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개인과 단체의 헌혈 참여가 급격히 줄면서 혈액 수급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 부족에 대한적십자사는 긴급한 수술 외에는 혈액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 혈액원입니다. 헌혈 한 피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헌혈센터엔 헌혈하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헌혈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개인 헌혈자분들이 많이 줄으셨고요. 또 단체 헌혈도 오미크론 때문에 취소가 많이 되면서 헌혈자분들이 급격하게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11일 기준 대한적십자사 인천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3.951분, 4일이면 혈액이 동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혈자가 정해진 지정 헌혈과 미검사 헌혈을 제외하면 실제 보유량은 1.951분 뿐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정한 혈액 적정 보유량의 기준은 5일. 현재 상황은 혈액 수급 위기 단계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경계 단계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헌혈 건수는 약 4만 건, 16.5%나 감소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19 초기 헌혈 참여가 급감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혈액 보유량 급감으로 중증 질환자나 주기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적십자사는 헌혈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병원에서 불효불급한 수술이 아니면 수술을 연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버스에 오르셔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혈액 수급 위기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IB 뉴스 장윤호입니다. 확진자 관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일반 확진자들은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천의료원 상담센터에는 하루에도 100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뀐 재택치료 방식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의료원에 마련된 상담센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집니다. 혹시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못 드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바뀐 확진자 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곳 상담센터엔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환자 스스로 코로나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 고위험군은 하루 2회 관리를 받지만 일반 관리군은 이른바 셀프 재택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본인의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하루에 2번 체온을 측정합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 처방이 필요할 경우엔 집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실 것 같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시는 거고 아니면 외래 진료센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외래 진료센터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수령을 하시든지 보호자분이 없으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배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권역 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처럼 확진자에게 별도의 키트가 제공되지 않는 만큼 만약에 대비해 가정의 체온계와 종합 감기약 등을 비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 치료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재택 관리가 해제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인천 부동산 시장 그 어느 지역보다 뜨거웠는데요. 올해 인천 지역에는 꽤 많은 입주 물량이 예고돼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전세 물량도 늘어날 텐데요.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7,907가구.
지난해 19,258가구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부산과 서울보다도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19,600여 가구이며 부평이 8,500여 가구, 중구 4,400여 가구 순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올 여름 이후에 인천의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한 2만 세대가 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나오게 되고요. 또 내년에는 한 4만 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검단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서구, 부평구 일대는 전세 매물이 조금 적체가 되면서 좀 안정세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등이 있어 얼마나 전세 물량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천의 경우 다소 하락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지난 10일 기준으로 0.02%가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2019년 7월 넷째 주 이후 132주 만인 2월 초부터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대통령 선거 변수가 겹친 데다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이 전세 시장은 갱신 계약과 대출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계약 만기가 임박해 가격을 내린 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인천.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도 이미 매입한 상태인데요. 인천시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입니다. 인천시는 이곳에 자체 매립지인 인천 에코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총 89만 제곱미터. 이 중 실제 매립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나머지 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마친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초자료와 폐기물 현황 조사는 물론 시설 규모 산정과 입지 평가, 최적 공법 검토 등이 이뤄집니다. 인천시는 하루 매립량을 161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톤 트럭 8대 분량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지상이 아닌 지하 30에서 40m 깊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부에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차기 매립장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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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실련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동의 없는 발주는 불가하다며 반발했지만 공사는 설계비 예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L공사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7월에 발주한다고 예고했다. 수도권 매립지 제7차 환경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행정 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비도 반영한 상태이다. 이에 인천시가 환경관리 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려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미반영됐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며 공약 반영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에 선행 조건이 아닌 부수적 절차지만 사자 합의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SL공사 이관은 매립 종료의 실질적 수단이라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SL공사 이관은 비용 부담만 떠안는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도 인천 정치권은 온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SL공사 인천시 이관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관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해결의 부수적 절차건 실질적 수단이건 간에 사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합의에 따라 SL공사를 이관받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 국제도시 한복판에 유흥주점 용도 변경 허가를 내줘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용도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천경제청은 용도 변경 허가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 행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향후 위락시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한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위치한 일부 공간을 위락시설, 즉 유흥주점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위락시설이 자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지금은 유흥주점이 하나지만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이사 왔는데 교육, 생활 인프라 개발은 한없이 더딘 반면 위락시설 입점은 어쩜 이렇게 신속한지요. 주민들은 지난 2017년 인천경제청이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이번 용도 변경 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철저히 심의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락시설 용도 변경을 해준 경제청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절차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선 건축 심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도 변경은 세계 규정에 따라야 되잖아요. 신축, 그리고 신축에는 됩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반대를 인지하고 위락시설이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회의하고 있어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좀 지정을 해버리면 되니까 방법은 그건데 담당부서 따로해가지고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강구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조속한 시일 내 송도 지역을 위락시설 불허 용도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 위락시설 반대 주민 모임을 결성해 주민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은 더 중요한 지역인데 상황은 열악합니다. 이에 인천대학교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은 인천이 0.03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6위입니다. 전국의 거점 국립대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인천대가 유일합니다. 이에 인천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과 연구를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의료 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300만이 넘는 인천에 국립대학, 의과대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난해 인천시 의회와 5개 기초의회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김교훈 국회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의대 설치, 의대생 등록금, 기숙사비, 실습비 전액 국비 지원, 졸업생은 10년 동안 인천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 종사,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 실습기관으로 지정 등입니다. 저희 인천은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국립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건강 증진 위함을 물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인천대 의과대학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대 공공의대 유치 서명운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용 QR코드, SNS, 전화 등을 활용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군이 지난주 공익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늘리고 인천시의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강화군이 우선 예산 편성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분담률을 놓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어온 강화군. 강화군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필요 예산의 60%를, 강화군이 40%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 비율이 6대 4입니다. 인천시하고. 그래서 6대 4로 하고 마찬가지 평상시 보조율대로 해서 이왕 주는 거 10만 원씩을 주자. 하지만 인천시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화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1회 추경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 주장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강화군은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 농어민 수당 월 1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57억 6천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강화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월 5만 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이 이미 확보됐을 뿐 아니라 강화군에만 60%를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강화군이 편성한 예산은 군의회가 동의할 경우 오는 25일 확정됩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끝까지 분담률 60%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어민 공익수당 10만 원 지급 계획도 불투명해집니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전남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농어민 수당 10만 원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평 문화로 일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과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으로 상권 주변에 주차장이 상당수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손님들의 주차 문제로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 문화로입니다. 부평구를 성토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이곳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이 자리했지만 지난해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폐지됐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상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인근에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폐쇄로 타격을 입은 건 지역 상인들입니다. 여기는 부평 상권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상권이 이렇게 많은 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 거리가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죽게 돼 있어요. 탁상공론식인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부평구는 주민 편의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곳 인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평구의 이런 계획도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지금은 왕복 6차선 도로로 차량을 주정차해도 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인도를 확충해 왕복 4차선 도로가 돼버리면 주정차는 물론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접한 굴포천 복개 주차장 238면도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조만간 사라질 예정. 상인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주차장 문제로 생계를 위협받게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인들은 권리금 비싼 권리금을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료가.
그 임대료를 지금 못 내고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 확장과 스쿨존 유지는 필요하다며 대체 주차장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굴포천 복원으로 사라지는 주차장을 대신해 부평 미군기지 등 모두 838면의 대체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권과 맞닿은 부평 일동 주민센터 앞 도시숲 사업부지에 81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도 건설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인도 확장 계획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계획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가 메디컬 캠퍼스 건립 MOU를 체결한 지 7개월 만에 김포도시공사와 진전된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7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과 평생교육원 등을 짓게 되는데요. 오는 2024년 착공하게 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하대학교가 김포의 메디컬 캠퍼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인하대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지난해 7월 맺은 MOU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담겼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풍무역세권 개발은 캠퍼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와 제반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용지 9만 제곱미터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캠퍼스 건립 비용 100억 원도 지원합니다. 인하대는 김포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보건전문대학원과 공학대학원 등 교육시설을 건립합니다. 평생교육원 등의 오픈 캠퍼스 시설 운영으로 유소년 영재교육부터 지역 주민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MOU 체결로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확신하고 사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병원은 7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을 건립해 경기 서북부 권역의 대표 거점 병원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환자들을 위한 전 주기적 스마트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정밀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첨단 스마트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인하대와 인하대병원은 올해 캠퍼스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인허가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제물포 지하도 상가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제물포 지하도 상가가 3년 동안의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낡은 이미지는 벗어던지고 화사한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물포 지하도 상가입니다. 상가 전체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깨끗한 공간과 화사한 조명, 분리된 특화 구역이 눈길을 끕니다. 현재는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일찍 입점한 상인들은 분주히 개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면서 좀 더 밝고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는데요. 여기 제물포 지하도 상가를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도 멋진 작품으로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제물포 지하도 상가는 모두 5개 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먹거리와 쇼핑, 취미 활동 등 영역을 세분화해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했습니다. 또 점포 중 12곳은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학생들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85개 점포 중 50%가 계약이 완료됐고 상반기 중에는 모든 점포가 문을 열 걸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지하도 상가 개관 기념행사를 열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이민년 새해 시작과 함께 우리 제물포 지하도 상가를 비롯한 제물포 일대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힘찬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977년 최초 조성된 제물포 지하도 상가는 2017년 기존 임차인들의 사용 계약 종료와 인천시의 개보수 계획 수립에 따라 최근까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세 단장을 마친 제물포 지하도 상가가 과거 영광을 재현하는 인천의 대표 지하 상가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이 공연예술 활성화 프로젝트 오늘은 연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설 자리를 잃은 지역 극단에겐 공연 제작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2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신문지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 추억의 딱지를 만들기도 하고 인형놀이도 합니다. 다양한 재활용 쓰레기로 만드는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 인천 지역극단 해오름의 작품 꿈을 파는 가게 신문공주입니다. 이번 무대는 인천문화재단의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오늘은 연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설 자리를 잃은 지역극단에겐 공연 무대를, 지역 주민들에겐 관람 기회를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연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형 컨텐츠보다는 무대에서 직접 관객들과 만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인천시와 함께 이제 공연예술 레파토리 활성화라는 사업 이름으로 연극 인천문화재단이 공연 제작비를 지원했고 지역의 7개 공공공연장들은 무료 대관으로 극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2월 한 달간 총 7개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관람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더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극단에겐 이번 프로젝트가 특히 큰 힘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설 자리가 너무 없었어요. 이번 이제 레파토리 사업에 선정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고 다시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죠. 인천문화재단의 오늘의 연극 프로젝트는 오는 26일 막을 내립니다. 남은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이하 선수들은 리틀 야구단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계양구에도 리틀 야구단이 있습니다. 올해는 2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맹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가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앳된 모습의 선수들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공을 주고받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로 구성된 계양구 리틀 야구단입니다. 지난 2017년 창단 이후 현재 선수는 모두 16명. 나이는 어리지만 야구를 향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내야 그 핸들링이나 뭐 배팅 칠 때는 그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자신 있다 생각합니다. 평소에 타격이랑 그 던지는 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타격이랑 던지는 걸 주로 연습하고 있어요. 프로 가고 메이저리그 가고 그런 거. 매년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결과 지난해에는 통영시장배 전국 리틀 야구 대회 출전해 창단 4년 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리그전부터 결승전까지 5경기를 모두 승리한 데 더해 결승 경기를 제외하면 매경기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2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입니다. 제5회 화성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 대회에 맞춰가지고 동계 훈련서부터 지금까지 포커스를 맞추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에도 우승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우승을 해가지고 2년 연속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승리의 맛을 본 계양구 리틀 야구단이 올해 또 한 번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화문의 과거와 현대를 들여다보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와 아시아의 전통과 근대를 잇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국제 미디어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역사문화특별전 한양의 상징대로 6조거리 전시를 기획한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현영입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핵심 관청이 모여있던 6조거리를 담은 전시인데요. 최근 진행한 광화문 광장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옛 6조거리의 흔적을 통해 한양의 핵심 가로이자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광화문 광장의 역사와 변화상을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부 한양의 상징대로 6조거리에서는 6조거리의 조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2부 조선을 움직이는 6조거리의 관청들에서는 6조거리에 위치한 관청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 6조거리로 출근하는 사람들에서는 관청으로 출퇴근하는 관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역사 공간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출된 과거 유산의 극장은 아시아에서 전통이 근대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살피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전통의 양상과 근대성을 논쟁하는 통로로서의 전통을 동시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접근하는 전시입니다. 송출된 과거 유산의 극장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민족, 국가 건설의 격동을 비롯해 그것이 전통의 형성과 전통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전통의 양상을 탐구합니다. 아시아인들에게 전통은 여전히 일상생활의 일부이며 세대를 연결하고 지역사회 가치를 전하며 미래 문화의 출현을 위한 살아있는 아카이브로서 기능합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매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자가검사 키트가 품귀 현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할지, 또 확진되면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는 건지 자꾸 바뀌는 방역 체계는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우왕좌왕해선 안 되는 이유 모두 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